한국은 정말 나쁜 후진국입니다. 여기 태국 총리가 목청을 높이며 한국에 대해 엄청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한 태국인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은 한국의 모든 문화를 경험하고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상한 기준 때문에 한국에 오지 못하게 되었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저는 언제나 한국에 대한 꿈을 꾸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나이고 올해 25살이에요. 저는 태국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서울에 있었어요. 모든 것은 제가 15살 때 시작됐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 노비 저에게 케이팝을 소개해줬고 그때부터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우리는 몇 시간씩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춤 동작을 배우고 따라 부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곧 그것은 단순히 음악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모든 것에 빠져들었어요. 음식, 패션, 드라마까지. 우리 작은 마을도 한류 열풍에 휩싸였어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쓰고 최신 드라마를 몰아보기 시작했죠. 비록 우리가 조용한 태국 거리에 살고 있었지만 한국은 마치 돌을 던지면 닿을 것 같은 곳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언젠가 꼭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모든 바트를 모으기 시작했죠. 현지 카페에서 추가 근무도 하면서 서울 거리를 걸어 다니고 진짜 한국식 바비큐를 먹고 어쩌면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을 잠깐이라도 볼 수 있는 날을 꿈꿨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변했어요. 한국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솟구치던 설렘이 이제는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소문으로 시작됐고 그 다음에는 뉴스 기사,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 들었어? 어느 날 점심시간에 노비 저에게 물었어요. 우리는 사무실 근처 작은 공원에서 팟타이를 먹으면서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한국 공항에서 태국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있대. 뉴스에 다 나왔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국수를 거의 목에 걸릴 뻔했어요. 뭐? 왜? 노브는 어깨를 으쓱하며 화난 듯한 표정과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야. 믿을 수 있겠어? 우리가 얼마나 그들의 물건에 돈을 썼는데.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손이 약간 떨리면서 헤드라인을 스크롤했어요. 태국 국민, 한국 입국 거부라는 제목을 읽었어요. 또 다른 기사는 태국 내 반한 감정 고조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게 정말일까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꿈꾸던 나라가 갑자기 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 그리고 솜차이 기억나? 내 사촌의 친구 말이야. 그가 몇 년 동안 서울을 방문하기 위해 저축했는데 알겠어? 공항에서 돌려보내졌대. 그냥 그렇게. 그의 모든 꿈, 그 돈이 다 사라진 거야. 제 목에 덩어리가 생기는 기분이었어요. 솜차이의 이야기는 쉽게 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죠. 몇 번이나 제가 서울에 도착해서 꿈에 그리던 도시의 공기를 마시는 상상을 하면서 잠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꿈이 제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뒤척이며 제 마음은 계속 달렸어요. 제 방에 있는 모든 한국 제품들, 제가 종교적으로 따랐던 스킨케어 루틴, 모으느라 돈을 아꼈던 앨범들, 벽에 붙어있는 포스터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제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뭔가 오염된 것처럼.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제 손가락이 K-pop 플레이리스트 위에서 맴돌았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에 망설였어요. 예전에는 저를 기쁘게 했던 노래들이 이제는 약간의 슬픔을 동반하고 있었어요. 익숙한 멜로디가 방을 가득 채울 때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어요. 만약 제가 한국을 볼 수 없다면요? 만약 이 모든 꿈과 저축이 아무 의미가 없다면요? 그 생각은 거의 견딜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직장에서 상황에 대해 모두가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며 한국 제품을 보이콧하자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랑하게 된 문화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어요. 저는요? 저는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어쩌면 이제 우리 문화에 집중할 때가 된 것 같아. 점심시간의 뜨거운 토론 중에 제 동료 중 한 명이 제안했어요. 우리는 한국이 필요 없어. 우리만의 음악, 우리만의 드라마가 있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한국은 단지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일부였고 제가 10년 동안 키워온 꿈이었어요. 어떻게 그냥 포기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더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에서 태국 사람들이 거부당하거나 나쁜 대우를 받는다는 이야기들이요. 뉴스는 화난 정치인들과 마음이 아픈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을 방문하고자 했던 제 꿈은 점점 더 불가능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의심이 스며들면서도 제 안의 작은 부부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제가 사랑에 빠진 한국. 그렇게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곳에 그 모든 것이 거짓일 리는 없겠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몰랐던 건 예상치 못한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은 제가 한국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도전하게 만들 기회였어요. 핸드폰을 바라보며 태국 관광객들이 한국 공항에서 입국 거부당했다는 또 다른 뉴스 기사를 스크롤하고 있었어요. 서울을 방문하고 싶었던 제 꿈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죠.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침대에 던지고 그 옆에 털썩 누웠어요. 리나, 저녁 먹어라. 엄마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렸어요.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리려 몸을 일으켰어요. 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마 또 다른 우울한 뉴스 알림이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호기심에 화면을 슬쩍 봤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한국에서 큰 무역회사에 다니는 언니 미아에게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지난 2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고 있었던 언니와 자주 연락하진 못했지만 언니 이름이 뜰 때마다 항상 설렜어요. 이메일을 열고 빠르게 내용을 읽었어요. 안녕, 동생. 다음 달에 나 보러 서울에 올래? 내가 휴가가 좀 있어서 너를 데리고 다니고 싶어. 관심 있으면 알려줘. 이 메시지를 3번이나 읽고서야 믿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 기회였어요. 하지만 잠깐, 태국 사람들이 입국 거부당했다는 이야기들은 어쩌죠? 제 흥분은 순식간에 사그라졌어요. 그날 밤, 저녁 맛도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예상치 못한 기회로 복잡했거든요. 설거지를 돕고 나서 방으로 들어가 미아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화면에 언니의 웃는 얼굴이 나타났어요. 리나, 이메일 받았어. 어떻게 생각해?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아, 나 정말 가고 싶은데 뉴스 못 봤어? 너무 많은 태국 사람들이 공항에서 돌아가고 있어.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해? 미아의 미소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런 사례들에 대해 들었어. 언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리나, 헤드라인에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어. 서류만 잘 준비하고 의심스러운 계획만 없으면 괜찮을 거야. 나도 양쪽 다 봤거든. 믿고 싶었지만 의심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확실해. 사람들이 내가 불법으로 일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리나, 미아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너는 잠깐 놀러 오는 내 동생이잖아. 돌아가는 티켓도 있고 머물 곳도 있고 여행 이유도 명확해. 의심할 이유가 없어. 미아의 말을 들으며 제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언니 말이 맞았어요. 저는 몰래 들어가거나 뭔가 잘못된 일을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단지 언니를 보러 가는 평범한 방문이었어요. 하지만 반반 태국 감정은 어쩌고? 제가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무례하게 굴면 어떡해? 미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내 경험상 그렇지 않았어. 물론 언제나 몇몇 나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내가 만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환영해줬어. 그들은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해.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했고 미아는 제 걱정을 하나하나 다 들어줬어요. 통화가 끝날 때쯤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미아가 말했어요. 어떻게 할래? 모험할 준비 됐어?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건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꿈꿔왔던 한국을 직접 볼 기회였어요. 위험이 있긴 했지만 그건 어떤 여행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썼어요. 갈래.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마자 흥분과 긴장감이 섞인 감정이 몰려왔어요. 정말로 이걸 하다니. 제가 한국에 가는 거예요. 그 후 몇 주는 준비로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비자를 신청하고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로운 감정이 몰려왔어요. 흥분, 두려움, 기대, 의심. 하지만 그 모든 동안 저는 미아의 확신을 붙잡고 있었어요. 출발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한국의 관습과 예절을 연구하는 데 몇 시간을 보냈어요. 누구에게 실수로라도 불쾌감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인사하는 법을 연습하고 기본적인 문구를 외우고 젓가락질을 배우려고 했어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비행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만약이라는 생각이 맴돌았어요. 만약 길을 잃으면,
아무도 못 알아들으면? 만약 미아가 말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공항에서 돌아가게 되면? 하지만 그 걱정들 사이에는 점점 더 강해지는 결심이 있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건 이제 지긋지긋했어요. 직접 내 눈으로 한국을 보고 싶었어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 의견을 형성하고 싶었어요. 그냥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캐리어를 닫으며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이번 여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열린 마음을 유지할 거라고. 용감하고 호기심을 갖고 어떤 모험이 오든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이 여행이 제가 한국에 대해, 제 나라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얼마나 바꿔놓을지 전혀 몰랐죠.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는 끝없이 긴 것 같으면서도 너무 빨리 끝난 느낌이었어요. 입국 심사줄에 합류하면서 제 배는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주변의 다른 태국 여행객들도 얼마나 긴장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도 제 머릿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걱정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대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들이 나를 들여보내지 않으면 어떡하지? 한국을 방문하려는 내 모든 꿈이 바로 여기, 이 평범한 흰색 카운터에서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어요. 심사관의 얼굴은 무표정하게 제 여권을 받았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귀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심사관이 서류와 컴퓨터 화면을 번갈아 보면서 각 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어요. 추가 질문을 위해 특별실로 보내질 것 같다고 확신하는 순간 심사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얼굴이 더 친근해 보이게 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는 제 여권에 도장을 찍고 다시 돌려줬어요.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그게 다예요? 제가 물었어요. 심사관은 이미 다음 사람을 부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멍하니 저는 짐을 챙겨서 입국장으로 걸어 나왔어요. 거기에는 제 여동생 미아가 신나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포옹하면서 지난 몇 시간 동안의 모든 긴장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여기 와 있었어요. 정말로 해냈어요. 비행기는 어땠어? 미아가 차로 걸어가면서 물었어요. 길었어. 저는 여전히 약간 압도된 느낌으로 말했어요. 마지막엔 너무 긴장됐어. 그들이 나를 들여보내지 않을까봐 너무 무서웠어. 미아는 제 어깨를 꽉 잡았어요. 내가 서류만 잘 준비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잖아. 괜히 걱정했어. 서울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도시는 너무 크고 너무 현대적이었어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까지 뻗어 있었고 거리는 깨끗하고 붐비고 있었어요. 드라마에서 봤던 한국과 많이 닮았지만 실제로 보니 훨씬 더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진짜 여기 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저는 감탄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하는 웃었어요. 글쎄, 믿어야지. 동생아, 우리 앞에 일주일간의 모험이 기다리고 있어. 우리는 미아의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북적이는 동네에 있는 아늑한 곳이었어요. 짐을 풀면서도 설렘과 긴장이 섞인 감정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이번 주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한국은 내가 꿈꾸던 것만큼 멋질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다시 도착 순간을 떠올렸어요. 입국 심사관은 엄격했지만 공정했어요. 그가 제가 태국 사람이라고 해서 다르게 대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집에서 듣던 이야기들이 전부 진실을 말해주는 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아는 제게 깜짝 놀랄 소식을 전했어요. 옷 입어. 명동에 갈 거야.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명동은 몇 년 동안 방문을 꿈꿔왔던 쇼핑거리였어요. 우리는 붐비는 거리를 걸으며 수많은 상점과 길거리 음식 가판대를 보고 놀랐어요. 공기는 구운 고기와 달콤한 팬케이크 향으로 가득했어요. 우리는 한 화장품 가게에 들렀고 저는 다양한 제품들에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한 젊은 한국 여성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우리 새로운 페이스 마스크 써보실래요? 그녀가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태국 사람들이 안 좋은 대우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생각났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진심인 것 같았고 그녀는 가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식을 권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디서 온 것처럼 보이든 상관없이. 네, 부탁해요. 저는 그녀의 미소를 따라 지으며 말했어요. 그날 하루 동안 저는 이런 경험을 더 많이 했어요. 가게 주인들, 길거리 음식 판매자들, 심지어 거리의 낯선 사람들까지 대부분이 예의 바르고 친절했어요. 물론 약간 냉담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느 큰 도시에서나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날 저녁 미아의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제 발은 하루 종일 걸어서 아팠지만
마음은 충만했어요. 이곳은 내가 들었던 적대적인 한국이 아니었어요. 활기차고 흥미로운 곳이었고 저는 환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어때? 미아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놀라워. 솔직히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라. 모두가 정말 친절해. 우리가 집에서 듣던 이야기와는 다르네. 미아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직접 와서 보라고 한 거야. 여기도 완벽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나쁘진 않아. 그날 밤 잠이 들면서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히 관광지를 보고 쇼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르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온 지 일주일쯤 됐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 발을 들이게 됐어요. 그곳의 거리는 제가 알던 서울과는 달랐어요. 태국어와 한국어로 된 간판들이 뒤섞여 있었고 공기에는 고향에서 맡던 향신료, 냄새가 감돌았어요. 마치 태국의 작은 조각이 서울 한복판에 떨어진 것 같았어요. 여기가 많은 태국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미아가 걸으면서 설명했어요. 너한테 이변도 보여주고 싶었어. 우리가 한 골목을 돌았을 때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한 무리의 남자들이 골목에 모여 돈과 작은 패키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약을 파는 걸까? 고향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길을 좀 더 따라가자 태국 여성들이 마사지라는 간판이 붙은 건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들은 드러나는 옷을 입고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마사지 가게가 아닐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미아,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제가 충격에 빠져 속삭였어요. 제 동생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 사람들을 더 엄격하게 들여보내는 이유야. 그녀가 말했어요. 일부 태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불법적인 일을 해. 마약을 팔거나 안 좋은 곳에서 일하는 것처럼. 이게 모두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우리가 계속 걸으면서 미아는 제가 전에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을 더 많이 지적해줬어요. 적절한 허가 없이 운영되는 가게들, 그리고 비자 기간이 지났는데도 한국에 계속 머무는 사람들.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부끄러움과 이해가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럼 우리 정부는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저는 좌절감을 느끼며 물었어요. 미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그녀가 설명했어요. 태국의 몇몇 공무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시하고 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짜라고 믿고 싶어 하지 않지. 한국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게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보다 쉬우니까. 제 머리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집히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태국을 이 상황의 피해자로만 봤었는데 이제는 이야기에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작은 태국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멈췄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제가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제가 미아에게 물었어요. 몇 년 됐어.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더 심해졌지.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오고 있고 일부는 여기 남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려고 해. 저는 고향에서 한국에 오기를 꿈꾸는 친구들을 떠올렸어요. 그들 중 몇이나 이 어두운 면을 알고 있을까? 여기 와서 일을 찾지 못한다면 불법적인 일을 할 유혹을 느낄 사람도 있을까요?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무력감을 느끼며 물었어요. 미아는 테이블 너머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내가 집에 돌아가면 본 것을 모두에게 이야기해줘. 한국이 그냥 불공평한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해. 우리도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그 대조가 뚜렷했어요. 지저분한 골목길에서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녹지까지. 저는 한국 가족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봤고 노인들이 운동을 하고 학생들이 벤치에서 공부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게 제가 항상 꿈꿔왔던 한국이었어요. 모든 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미아가 제 표정을 보고 말했어요. 한국은 여전히 멋진 곳이야. 그들은 여전히 환영하면서도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어. 그게 쉽지 않은 균형이지. 저는 이제야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향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면 좋겠다. 제가 말했어요.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모두. 그래야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미아의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답을 찾으러 한국에 왔고 예상치 못한 답을 찾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이 모든 것을 고향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했어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메시지를 열었어요. 친구들로부터 여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는 문자들이 수십 개 있었어요. 정말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어. 저는 타이핑했어요. 하지만 많이 배우고 있기도 해. 돌아가면 너희에게 다 이야기해 줄게. 저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새로운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한국 여행은 단순히 관광지를 보고 문화를 경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이젠 우리의 두 나라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되었어요. 한 번에 한 대화씩. 나머지 여행은 흥분의 연속 속에서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매일매일 서울과 제 자신의 나라를 보는 시각을 바꿔놓는 새로운 발견이 있었죠. 어느 날 아침, 미아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그녀의 사무실로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났어요. 지하철이 얼마나 깨끗하고 효율적인지에 깜짝 놀랐어요. 열차는 정확히 제 시간에 왔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승차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중교통이 자주 늦고 붐비곤 했거든요. 와, 진짜 체계적이다. 내가 미아에게 말하며 역에 부드럽게 진입했을 때 그랬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렇게 유지하려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해요. 여기 사람들은 공공장소를 아끼는 마음이 있거든요. 나는 종종 우리나라 거리에서 보던 쓰레기들을 떠올렸어요. 아마 우리도 여기서 뭔가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날 오후, 나는 현지 시장을 방문했어요. 길거리 음식 냄새가 너무 좋아서 입에 군침이 돌았죠. 시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예의를 느낄 수 있었어요. 가게 주인들은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었고 지나가야 할 때는 실례합니다라고 말했어요. 한 할머니가 가방을 떨어뜨리셨는데 3명이 바로 달려와서 도와줬어요. 작은 순간이었지만 깊이 남았어요. 그날 저녁, 미아와 나는 유명한 식당에 갔어요. 가게는 붐볐지만 서비스는 여전히 훌륭했어요. 우리 웨이터는 너무 친절했지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지갑을 꺼내려 하자 미아가 나를 막았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연장자가 계산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이게 일종의 존중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익숙한 더치페이 문화와는 정말 다르구나 하고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나는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깨닫지 않을 수 없었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밖에 있었고 여자들이 혼자 걷고 있어도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밤에 외출할 때 주의하라는 경고가 자주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어요. 미아, 그녀의 아파트 근처에 다다랐을 때 내가 말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뒤집힌 기분이야. 그녀는 웃었어요. 그게 여행이 주는 거야. 눈을 뜨게 해주잖아. 다음 날 우리는 한 사찰을 방문했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서 시끄럽게 셀카를 찍고 있는 관광객 무리를 봤어요. 얼굴이 온화한 한 스님이 다가가 조용히 사찰의 규칙을 설명했어요. 관광객들은 즉시 목소리를 낮추고 휴대전화를 치우며 부끄러워했어요. 나는 스님이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에 감명받았어요. 화를 내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설명했죠. 그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에서 관광객에게 종종 짜증을 내던 우리를 떠올렸어요. 이해보다는 불만으로 반응했던 우리 모습 말이죠. 날이 지날수록 나는 더 많은 작은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항상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를 비켜주는 모습이라던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모습,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인들에게 보이는 존경심 같은 것들이요. 어느 오후 우리는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휘말렸어요. 친절한 한 낯선 여자가 작은 차양 아래 웅크리고 있는 우리를 보고 우산을 함께 쓰자고 했어요. 같이 걸으면서 그녀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물었어요. 내가 태국에서 왔다고 하자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 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그녀가 외쳤어요. 작년에 방콕을 방문했는데 모두가 정말 친절했어요. 가슴속에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듣던 긴장감과는 달리 여기는 우리나라에 대해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미아와 나는 한강변에 앉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서 반짝였고 가족들이 시원한 저녁 공기를 즐기며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해? 미아가 내 어깨를 툭 치며 물었어요. 나는 깊은 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내가 많은 걸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한국이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곳도 완벽하진 않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을 악당처럼 묘사하는데 그건 아니야. 미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나라에는 나름의 도전 과제가 있어. 한국은 그저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환영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나는 여행 초반에 방문했던 태국인 동네를 떠올렸어요. 그 기억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이제는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사람들 중 일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때 모든 걸 한국 탓으로 돌리는 건 공평하지 않아.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배들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봤어요. 여행이 끝난다는 사실에 슬프기도 했지만 배운 것을 공유할 생각에 흥분되었고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겨났어요. 우리가 떠나려고 일어섰을 때 나는 아름다운 도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어요. 나는 답을 찾으러 왔고 그 답을 찾았어요. 비록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지만요. 나는 한 나라의 문화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임을 깨달았죠. 좋은 것과 나쁜 것, 도전과 승리. 한국에 대한 나의 시각은 더 복잡해졌지만 또한 더 현실적으로 변했어요. 미아의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달라진 나 자신을 느꼈어요. 나는 더 이상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나는 표면을 넘어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배운 것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도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이요. 쉽진 않겠지만 나는 그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요. 그날 밤 짐을 싸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친구들도 데려오겠다고요. 내가 본 것을 그들도 보게 하고 내가 이해한 것을 그들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내 여행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나는 이것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더 깊은 이해와 진정한 문화적 감상의 여정이요. 비행기가 방콕에 착륙했을 때 마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돌아왔지만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를 바꿔놨죠. 예상치 못한 것들을 보았고 이제는 이야기할 것들이 생겼어요. 공항에서 제일 먼저 본 사람은 제 가장 친한 친구인 녹이었어요. 그녀는 눈에 궁금증을 가득 담고 저를 안으러 달려왔어요. 리나, 돌아왔구나. 어땠어? 너 괴롭히진 않았어. 그녀는 한숨에 물어봤어요. 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복잡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라. 녹, 제가 말했어요. 너한테 할 얘기가 많아. 우리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숍으로 갔어요. 아이스티를 한 모금 마시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솜차이 기억나? 제가 물었어요. 공항에서 쫓겨난 그 사람? 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너무 불공평했지. 응.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우리가 듣고 있던 모든 이야기들에도 저는 녹에게 서울에서 방문한 태국인 동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곳에서 본 불법 활동들, 마약 거래, 무허가 사업, 그리고 사실상 마사지 업소가 아닌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녹의 눈이 점점 더 커졌어요. 근데 그게 사실일 리가 없어. 그녀가 말했어요. 그냥 편견이잖아. 그렇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눈으로 봤어. 녹, 내 언니가 보여줬어. 언니는 몇 년 동안 거기서 살았어. 다 알고 있어. 녹은 침묵에 빠졌어요. 그녀가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근데 왜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 그녀가 마침내 물었어요.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복잡해. 어떤 공무원들은 눈 감아줄 수도 있어.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고 싶어 하지 않아. 우리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한국을 비난하는 게 더 쉬운 거지.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이런 대화를 여러 번 했어요. 가족들과도, 다른 친구들과도, 심지어 몇몇 직장 동료들과도요.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냈어요.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우리나라에 반해 한국 편을 든다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어요. 그들은 질문을 했고 이해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국어 모임을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한국어를 연습했지만 한국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이야기했어요. 저는 뉴스 기사들을 공유했어요. 자극적인 기사들 말고 양쪽 입장을 보여주는 균형 잡힌 보도들이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사랑할 수 있어. 제가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우리도 한국의 법을 존중해야 해. 그들의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 쉽진 않았어요. 가끔은 오르막길을 오르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서서히 변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정책에 대해 가장 화를 냈던 제 친구 파이가 어느 날 저에게 왔어요. 내가 말한 것에 대해 생각해봤어. 그녀가 저에게 말했어요. 조사를 좀 해봤어. 나도.
내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순간이 모든 어려운 대화를 같이 있게 만들었어요. 어느 저녁, 저는 서울에서 저와 제 언니가 찍은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한강가에서 우리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우리 뒤에서 반짝였죠.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제 한국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눈을 뜨게 했죠. 그것은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다른 문화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미아에게, 제가 언니에게 썼어요. 내가 생각이 있어. 내 친구들을 데리고 서울에 방문하면 어떨까? 글을 쓰면서 저는 흥분되었어요. 이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저처럼 그들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죠. 초대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더 많은 생각을 하기 시작한 녹, 스스로 조사를 한 파이. 처음에는 화를 냈던 사람들조차 아마도 직접 보는 것이 그들의 마음도 바꿔놓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태국인 동네를 방문할 수 있을 거예요. 서울의 좋은 면, 아름다운 궁전들,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도 볼 수 있죠. 하지만 도전적인 부분들도 볼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의 법과 그 법들이 왜 존재하는지도 배울 수 있겠죠. 어쩌면 정말로 우리는 두 나라 사이의 간격을 메우기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한 사람씩, 한 번의 여행씩. 미아에게 보낼 이메일을 마치며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저는 나라들 간의 진정한 우정이 사람들 간의 우정처럼 정직함과 이해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어요. 항상 쉽진 않아요. 가끔은 불편하죠. 하지만 그럴 가치가 있어요. 이메일을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웃었어요.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열어야 할 마음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그 도전을 맞을 준비가 되었어요. 결국 저는 제 눈으로 진실을 보았으니까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볼 수 있도록 도울 시간이죠.